승훈 씨는 약간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아내를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자신을 먼저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리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따라와서 갈려. 이런 식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승훈 씨, 때로는 입을 틀어 막아야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가서 닿는 말이 이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때는 주먹을 들어서 입을 틀어 막아요. 임신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산모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태아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걸 태아 학대라고 불러요. 아주 형편없는 어른들이 하는 형편없는 행동 중에 살 접힌 거 보인다. 네 가슴 4개야? 살 빼라고 했지. 머리까지 빼라는 건 아니었잖아. 드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저 지금 여기 근육통 저 이거 안에 티입은 다 젖었어요. 나시까지. 기장 많이 하셨구나. 나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 나빠 죽겠는데. 너무 많이 울었네. 씨. 아,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 본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꼬셔놓고 인생을 이따구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본인도 막말을 많이 하대. 이거 누가 더 마음이 넓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저거 보면 아마 정내미가 다 뚝 떨어졌을 거예요. 망언 폭격기네. 진짜 미치겠네. 잘 나가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좀 잘 나가 보여요? 아니 근데 제 말이 틀렸나요? 어떤 거? 뚱뚱한 여자랑 자기 싫은 거랑 키 좀맨한 남자랑 자기 싫은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끼리 뭐 있으면 남자끼리 있을 때 남자끼리 그런 있어요, 건 뭐. 당연한 거고. 괜히. 그건 근데 정을 받으니까 문제지. 저는 싫을 수 있잖아요. 내 의견도 있는데 왜 누가 난리냐고. 맞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마누라 머리 터진 거 그거 나온 거 보고 되게 그 이제 좋으신 네 사모님이신 거. 와 진짜 천사인데 천사. 우리 와이프도 저 화나면 무서워요. 그렇겠죠. 유리창만 몇 번 깼는데 와이프가. 진짜예요? 예. 의자 집어 던져갖고. 그 착하신 분이 의자를 던졌다. 와. 사람이 좀 작아서 저래 보이는 거지. 성질 나면은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전부 다 참고 했던 게 있겠죠. 아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저도 오히려 더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진짜로. 난 2달 노는 것 때문에 욕 먹었는데. 씨. 아까도 방송에 다 안 나왔는데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보통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와이프는 집에서 일하고 있어.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었고 비 오는 날 제가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후로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기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다음날 내일 비 오니까 차 놔두고 가라. 근데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놀러를 간대요. 가면 다른 사람 차 타고 가고 차 놔두고 가라. 내가 일하러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어딘데 할까. 오늘 놀러 간다 했다 이거 이러더라고요. 내가 탔으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야, 차 끌고 가? 그럼 나 내일부터 일 안 해. 하고 집에 있어. 그 얘기는 방송에 싹 안 나오대요. 이번에. 그래서 억울하지 않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전부 다 발전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서장 뭐 얘기하고 할 때도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작가도 그렇고 짜증이 좀 솔직히 좀 났죠.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전부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어차피 그래봐 이 얘기해봤자 그냥 내 무덤 내가 파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굳이 아까 전에 인터뷰 때도 얘기 안 했어요. 저거 할 때 나 죽었어 하고 입도 한마디 좀 못 띄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냥 오히려 그게 더 진실성이 있게 보였어요. 차라리 그게 나았어. 예. 변명할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좀 많이 깝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네. 자, 우리 수영 씨 뵙게 돼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들었는데 임신하셨다고요? 네. 오, 축하드려요. 오, 세상에. 감사합니다. 16주예요. 16주요? 네. 아니 근데 임신도 하셨고 또 이렇게 표정도 좋으신데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원래도 말이 센 친구인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욕 한 번만 하겠어요. 네네.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일 때 네네. 남자들끼리는 그만큼 친했던 친구인데
부부가 되고 애를 임신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남편이 이 욕도 말 세게 하고 이런 거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임신을 한 당신을 향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아직도 한단 말이에요. 서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걱정이긴 한데 저희가 같이 살기 딱 시작했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손해를 보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애견 카페를 했었는데 네. 자기는 저한테 마케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애견 카페는 제가 평생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서 네. 왜 자꾸 나한테 마케팅을 원하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머리가 안 돌고 마케팅이 잘 안 되니 애견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제 탓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버거워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네요. 네. 아내가 굉장히 유능한 여자라고 믿네요. 네, 제 능력보다 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잘했긴 했어요, 확실히.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남편은 이 여자라면 이것도 잘할 것이다. 네. 약간 좀 원망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열정이 아쉬운 거죠. 이게 뭐냐면 승훈 씨는 약간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당연히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도구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 자신을 먼저 갈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리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따라와서 갈려. 이런 식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조금 세게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승훈 씨, 직설적이죠? 맞습니다. 때로는 입을 틀어 막아야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가서 닿는 말이 이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때는 주먹을 들어서 입을 틀어 막아요. 더군다나 이 여자 지금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건 산모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태아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걸 태아 학대라고 불러요. 아주 형편없는 어른들이 하는 형편없는 행동 중에 살 접힌 거 보인다. 그걸 안 내놓고 들어- 안 들어가. 네 가슴 4개야? 안 들어간다고. 살 빼라고 했지. 머리까지 빼라는 건 아니었잖아.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감히 네가 있잖아. 내랑 같이 댕기는데 감히 네가 근데 이 시기쯤 되면 애 귀가 이제 열렸대. 조금만 테스트를 했는데 엄마한테 싸우니까 그냥 귀를 이렇게 막고 있대. 거짓말하고 있네. 이 아이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경상도 특징인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 네. 뭐 약해 보일까 봐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나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장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난. 네. 왜 그런 장난을 쳐요? 내 내면을 감추려고. 어떤 걸 감추고 싶은데? 네. 부모님께서 저희 집이 조금 평범한 집은 아니었어요. 외갓집이 정말 잘 살거든요. 네네. 부산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어머니께서는 그런 가정을 있으셨고 아버지는 완전히 가난한 조금 무능하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내부적으로 집안에서 있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가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압류 빨간딱지를 제가 돈을 주고 제가 뺐어요. 돈에 대한 강박 뭐 이런 게 병적으로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잘 되어야지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전도가 됐다. 이게 사업과 개인만 있고 진짜 중요한 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아빠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남편이고. 네,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딱 사업이 꽉 차 있어요. 네, 사업이. 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 한번 그려볼게요. 가족. 네, 이런 게 가족 아닐까요? 그러셨어요? 네, 요거는 승훈 씨고요. 네, 이거는 아내. 승훈 씨고. 얘네는 누구죠? 선생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네. 애기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차 싶으셨죠? 네. 네. 제가 앞에서부터 아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났었던 걸 거예요. 네, 그죠? 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아이를 품에 안지 않은 거라 아직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해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의식해야 이 존재가 생겨나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아기가 제일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저 와이프 강아지밖에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이가 없죠? 여기도 아이가 없죠? 네,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부부예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남편, 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네. 남편, 그다음에 우리 수영 씨.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기다가는 그냥 수영 씨만 좀 한번 그려볼래요? 이 정도. 수영 씨. 네. 수영 씨의 이 그림을 보면 일단 기울어져 있죠? 네. 기울어져 있고 얼굴도 이건 지금 굉장히 여러 선을 그리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수영 씨는 자기 몸에 대한 일단 확신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보세요. 이 그림에도 아이가 없어요. 특별히 혼자 그린 이 그림은 본인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어요. 리본도 해야 되고요. 허리를 잘록하게 하느라 벨트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날아간 거죠. 이제 이렇게 허리 벨트도 어려울 거고 구두를 신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쁨과 아쉬움이 같이 있는 시기다. 벨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이 그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수영만 있고 엄마가 없어요. 또 누군가의 메이드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엄마로 살아야죠. 그렇죠? 네. 약간 한 방 맞은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구나, 애보다는. 와, 진짜 살쪘다. 입술만 보고. 쟁취하려고 사실 5kg를 뺐는데 네. 지금 벌써 한 8kg 쪘고요. 다시 살을 빼야 된다는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임신을 해서 찐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요요가 올 때가 됐어요. 네. 때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임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신 상태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네. 잘 먹고 잘 먹으라는 얘기는 막 먹는 게 아니죠. 때에 맞추어서 좋은 거 먹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몸 좀 추스린 다음에 다시 해도 돼요. 계획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기쁨을 만끽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영 씨가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가 생각날 거예요.
자아상이 좀 건강해져야 돼요. 두 분이 이 현장에 왔을 때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살에 대한 생각, 외모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 수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이제 허리 한번 졸라봤고 그런데 하필 이제 내가 비키니를 꿈꾸고 있는 이 순간에 아이가 나타나냐 하겠지만 이때 아이가 생겨서 진짜 축복이에요. 엄마 자존감이 가장 높은 순간에 불만족스러운 내 몸, 낮은 자존감일 때 아이가 생기는 것보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선물처럼 아이가 온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분은 제가 볼 때 오늘부로 부모가 된 것 같아요. 아 충격이다 진짜. 진짜 충격이다 나도. 이 부부가 더 좋은 부부가 아니고요. 더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미래 태어날 아이를 좀 바라보시고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지금의 두 엄마 아빠의 모습을 뱃속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이제 태어날 거예요. 몇 달 안 남았네요. 저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엄마도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고 막 뭐라고 할 때 제가 다 들어요. 아빠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가상의 아기를 뒀는데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엄마잖아요. 그 엄마를 제가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번쩍했습니다. 아빠도. 너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 더 빨리 성숙해서 같은 남자로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게.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어. 사랑해. 애 얘기 나오니까 눈물이 그냥 나요. 미안함.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 아기는 없었거든요. 이제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아빠구나,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여기서 하고 있는데 형진 씨가 울고 계셔가지고. 형진 씨가 아니 난 진짜 우리 형진 씨 데리고.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배 임신하고 있을 때 포도를 사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샤인머스켓 그것만 사갔는데 뭐 얘기라도 이쁘게 했으면 좋아했을 건데 그냥 그때 대충 그냥 샤인머스켓이나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미안함에 좀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해주시죠. 사모님, 저처럼 힘든 부모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멋있다 진짜. 와. 제가 어렸을 때 불행했기 때문에 자식이 나오면은 귀하게 키워달라고 말했습니다.